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14년 3월 20일 목요일자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음악도 잘 들으시고, 차도 맛있게 잘 드셨나요?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우리 회원님들 지금 듣고 계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의자 뒤로, 좀 젖혀놓고, 편안하게, 등을 기대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제가 어제 이제 예고를 했던 바대로, 일단은 항상 하는 코스대로, 일단은 잠깐 시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특징주,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낙폭 과대가 이루어진 종목 중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 요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하이라이트죠. 어제 제가 약속드렸던 바대로, 자, 과연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죠. 이 소액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불리하기만 한 걸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금이 크면은, 자, 유리하다. 아무래도 주식이 더 잘 된다. 우리 집이 예전보다 먹고 살기만 좀 괜찮았으면은, 내가 형편이 조금만 좋았더라면은, 내가 진짜 이 주식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자, 과연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금이 적으면 무조건 불리하고, 예수금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 건지, 집이 잘 살면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떠맡아야 할 가정이 없다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 주식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 근거 없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 교육 강의가 회원님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약간 좀 회원님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 아마 가장 굵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들 한번 기대하시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오늘 우리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죠? 지금 날씨가,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이제 비가 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내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딱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막 이런 겁니다. 지금 자, 1980포인트 정도를 지금 고점으로, 자, 오늘도 지수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은, 자, 지수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힘이 그다지 없어요. 여기 121선 부근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또 여기서 또 머리를 부딪히고, 그죠? 이 자리가 그렇게 정말 뚫기 힘든 자리인지 좀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빠졌다가 다시 바운딩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또 21선과 61선 부근에서 한 차례 또 밀려버리죠. 그 자리가 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산을 두 개를 만들어 놨을 때, 제가 선을 조금 두껍게 해서 표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 구간, 자, 여기 목선 부분이죠. 목선 부분, 여기를 또 저항대로 머리를 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보시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내일쯤 요 자리를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 자리가 과연 바닥이냐, 한번 시장은 이 자리를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지금 한번, 그죠? 내일 한번 두고 보려고 하겠죠. 이 군중들은.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은 다소 실망성 매물들,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방향을 틀어주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자, 그런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같이 이제 동반 매도에 나서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이 1885포인트 여기 요 구간대를 또 한번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저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이 예, 상황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회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닥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놓고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맞습니까? 코스닥보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죠? 상황이 좀 더 괜찮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올라가는 분위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있죠. 코스닥은 그죠? 코스피는 반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예, 코스닥이 좀 더 낫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시기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예, 이쪽 시장에서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것이 예, 더 좋습니다. 종목을 찾기도 쉽고 예, 그래도 무너질 때 덜 무너지니까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시기에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시장이 자 이렇게 답답할까요? 예, 왜 답답하겠습니다. 왜 답답할까요? 예, 소위 말하는 일단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돌발 악재가 하나가 좀 살짝 나왔죠. 그죠? 미국이 이제 조만간 생각보다 지금 좀 빠른 시기 이내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예, 금리 인상이 나왔죠. 금리 인상. 그죠? 예, 돈을 이제 풀었던 걸 갖다가 걷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이자율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자율을.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은 싸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싸게 막 돈을 빌려 썼는데 얘네들이 이자를 더 그죠? 이율을 더 올리겠다 이거예요. 금리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갚아주려고 하겠죠. 갚아주려고. 그럼 시중에 있는 자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앙은행으로 빠르게 흡수가 일어나겠죠. 흡수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묻어놔봤자 아이고 뭐 이자도 너무 좀 해주고 아이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뭐 재미가 있나 이래가지고 외국인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을 비롯한 한국은 뭐 조금 그래도 성숙한 시장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시장들 그죠?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머징 마켓.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난 그래도 좀 성숙한 시장인데 이제 막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막 발전하는 시장들 있죠.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을 것인데 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자금이 빨려 들어가겠죠.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고국으로 본국으로 이제 본국에서 연락이 오겠죠. 야, 니 지난번에 그때 우리 투자금 가져갔던 거 자 본사에서 지원 나갔던 거 그 돈을 지금 본사로 니가 좀 빨리 회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야, 위에서 이자 갚으라고 난리다 임마. 그러니까 빨리 그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금 송금해줘야 되니까 야 본국으로 빨리 여기 본사로 송금해라.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산을 팔고 그죠? 얘네들은 자기네 나라 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본사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 여파로 어제 미 증시가 장중 한때 뭐 1% 넘게 빠져버렸죠. 그죠? 1% 넘게 빠졌다가 이제 막판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예, 낙폭을 축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무튼 요런 변수가 지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요 상황이 아직까지 완전히 뭐 깔끔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또 이 중요한 또 갑자기 또 사람을 또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이 짜장이죠. 짜장. 아이고 요놈들 그냥 예 얘네들이 지금 중국이 아이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네. 또 이거 또 뭐 인종 비하 발언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예, 또 말 많을라 또 인종 비하 발언. 중국이 지금 뭐 민간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도가 나고 그죠? 부도가 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사실. 여러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 없는 돈 그죠? 없는 돈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그죠? 없는 돈을 그냥 찍어내가지고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없는 돈을 그냥 자 찍어내가지고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걸 풀어요. 시중에 상당히 저리로
그럼 그 돈 쓸 때는 좋겠죠. 직원들도 많이 뽑고 물건도 막 찍어가지고 가격도 싸게 그냥 풀어버리고 그러면 경기가 확 일어난단 말입니다. 확 일어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될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죠. 중국도. 그리고 계속 돈을 뿌린다고 해서 계속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또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자, 이 와중에 돈빨로 이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거품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품론. 그 자질이 안 되는 회사들도 사실상 돈빨로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예전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또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러다가 이 거품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은 중국 누구도 미국처럼 자 이런 하나의 어마어마한 뭐 미국 같은 규모로 그렇게 터지진 않겠지만 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던 것처럼 중국 너네들은 뭐 무사할 줄 아느냐. 자 이런 식의 좀 공포스러운 레포트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막 꽉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숨을 못 쉬게 아주 그냥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낑겨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죠? 쪼맨한 틈바구니에 갇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냐면요. 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소위 말하는 중국 이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 경기 지표가 일단은 좋게 나와야 돼요. 일단은 이 중국 경기 지표가 또 좋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좀 흑자가 다음 분기에도 또 계속 좋게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무역이 자 흑자 계속해서 연속 그 흑자 행진을 좀 펼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로부터 좀 신용을 좀 신뢰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야,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 쪼만한 나라가 맨날 북한하고 싸운다 그러고 막 일본하고 중국이 가운데 낑겨가지고 이거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나름 잘 버티더라. 현대차도 선방하더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잘 팔리더라. 뭐 이런 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간을 한번 보려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또 찍어 먹어보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도 살아나야 되겠죠. 중국이 그죠? 그 일본도 일본이 또 너무 힘들어져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나 뭐 제 심정 같아서는 에라이 그 일본 확실히 그냥 에이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땅으로 안 꺼지나 막 일본에서 한 번씩 택도 아닌 소리 할 때는 아이고 일본 저거 그냥 땅 밑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본이 너무 힘들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왜냐 일본이 상당히 또 이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채권. 이 미국 자산을 소위 말하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나라가 힘들어져 버린다? 그러면 미국 채권을 팔아 제끼겠죠. 그죠? 미국 채권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금 수혈이 쉽지 않겠죠. 미국도. 그죠? 그럼 미국도 다른 나라의 채권과 다른 나라의 주식을 팔아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시장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깔아앉겠죠. 또.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을 상당히 골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고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은 일단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역 실적이 다시 좀 더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아니면은 적어도 좀 선방하는 선에서 이렇게 좀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가야지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수급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때렸나. 뭐 S넷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좀 강하게 때렸네요. 뭐 S넷, 효성 ITX, 뭐 한국전자인증, 잠깐만요. 전자금융도 이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다른 것들 잠깐만요. 요 종목도 맞나요? 이건 아닌데. 한국전자인증이 사물인터넷이죠. 예. 아이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효성 ITX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그 다음에 오늘 뭐 S넷
뭐 요런 류의 종목들이 오늘 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런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제일 빨리 분봉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평선 필요도 없는데 왜 있지? 자, 요거 분봉으로 회원님들이 지금 보시니까 가장 강하게 상한가로 빨리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가장 상한가로 강하게 빨리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오늘을 기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 한국전자인증이 현재로서는 대장주다. 원래는 이 S넷이 대장주였는데 이 대장주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마주 세력들도 마치 메뚜기처럼 이 종목 들어갔다 땡기고 내일은 저 종목 들어갔다 땡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당일에 사실상 그날 당일에 가장 세게 때리는 종목이 가장 세고 가장 빠르게 때리는 종목들이 일단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때리는 종목들. 그런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겠죠. 매물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아예 이 자리를 뚫어주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아예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요렇게 지금 이미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그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뭐 음봉이 나오면서 뭐 올선을 지켜주는 음봉이 나온다라든가 요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은 뭐 한번 밑꼬리 잡기 뭐 이런 걸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상한가 매매에 적응을 아직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니면 이런 매매 기법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회원님들이 다루시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절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또 강하게 때려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자, 회원님들 혹시 아프리카 TV를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매도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조심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늘 요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이 자 보시면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지금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고점대에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밀려버린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거 내일이나 잘하면 이게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왜냐면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못 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소 실망스러워하는 군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왜 조심해야 될까요? 회원님들한테 왜 제가 조심하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뭐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죠? 급등이 나왔다.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부담스럽다. 주가가 현재로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뭐 요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좀 더 근거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근거 있는 이유는 요거. 왜 우리 회원님들이 요런 종목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왜일까요? 자, 이럴 때 회원님들이 차트상으로 이유를 뭔가 잘 모를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뉴스를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뉴스.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회원님들. 차트 물론 중요한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회원님들 차트대로만 주식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차트대로만 주식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와 뉴스 이 두 개를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차트상의 자리에서 뉴스가 나올 때, 자, 차트상의 자리, 어떤 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뉴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뉴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오는 것일까?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올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자, 지금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추가 상장을 한다 이거예요. 추가 상장. 지금 보시면, 이 주식 양은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53,000주. 이거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53,000주. 상장일이
3월 25일 다음 주죠. 보시면 다음 주. 그죠? 53,000주는 53,000주 정도면은 최근에 터진 거래량을 감안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진 않아요. 53,000주. 오늘만 해도 얼마나 터졌는데 오늘만 해도. 그죠? 오늘만 하더라도 한 300만 주 터졌죠. 300만 주 중에서 사실상 뭐 5만 주 최근에 요 일주일 동안은 거의 한 200만 주가량 200만 주 이상 200만 주가량 터졌으니까 사실상 이 5만 주를 소화해내는 것은 뭐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신주 인수권 그 다음에 추가 상장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은 정답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 그거 맞아요. 예, 맞아요. 자, 하지만 자, 우리가 뉴스 조금만 더 내려보면 이게 물량이 좀 만만치 않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4월 2일날 또 상장해요. 또 4월 2일날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또 나온다. 13만 2,450주가 또 나온다. 그리고도 59만 주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59만 주. 그럼 이 59만 주도 잠재 물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나올 게 그러면 5만 주 있고 그 다음에 일단 3월달에 5만 주 좀 있다가 13만 주 그 다음에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이 플러스 알파 59만 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지금 아프리카가 주가가 많이 오른 틈을 타가지고 이 돈으로 바꾸어 먹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 이쯤에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때가 됐다. 자, 이제 쿠폰을 들고 온 겁니다. 할인 쿠폰을. 어디서 할인 쿠폰을 들고 왔어요. 그래, 그럼 얼만데? 니 얼마에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하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내 옛날에 야들이 7,500원에 준다던데.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에? 어디서 이 7,500원짜리가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확 해치는, 이 어디서 할인 쿠폰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장사 분위기를 그냥, 아주 그냥 망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22,000원인데, 이걸 갖다가 7,500원에 이제, 7,500원에 이제 할인 쿠폰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대량으로 이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되게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쿠폰을 발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막 온 거예요. 물밀듯이. 지금 한참 바빠 죽겠는데. 손님이 들어왔고 막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22,000원씩에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이 7,500원짜리가 뚝 나타나가지고 내 4월달에 올게 이래가지고 잔뜩 그냥 단체석을 예약을 하고 가버렸어요. 아예 그냥. 회원님들은 힘이 빠지겠죠 이제. 그래서 한참 기분 좋다가 이제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4월 2일날 우리가 단체로 올 테니까 자리를 비워두시오. 하루 장사 접어야 되는 거지 이제 또. 한 며칠 장사 접어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진다 이거 이렇게 되면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버리겠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다? 남아있는 이제 앞으로도 이 잠재적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59만 주가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더 기분 나쁘죠. 더. 이 뭐 또 남았노 이럴까? 또 남았노.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얘네들이 팔므로 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보고 있다가 야 이거 나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직까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가가 만약에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걸 보면은 마음이 동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동한다.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같이 매도에 동반 참여를 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지금 하셔야 되는 과열권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은 회원님들이 납득이 가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회원님들 뉴스와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리니까 자 지금 현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된다. 1번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되시죠? 그죠? 단순히 차트로만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것이 왜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점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들으시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 모두에게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시리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시간이 왔냐? 자, 우리 회원님들 즐겨찾기하고 추천 한 번씩 예, 눌러주시고, 자, 잠깐 예, 한번 예, 힘내라는 차원에서 자, 즐겨찾기하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방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올 시간이 되었죠. 우리 회원님들 어제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자, 오늘은 이제 좀 다소 좀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은 예, 주제가 지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던 거,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예, 저는 뭐 타고났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소액투자자이던 시절이 있었고, 뭐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뭐 큰 손은 예, 어림도 없지만은 뭐 물론 저도 한 명의 소액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또 소액 투자자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고요. 저도 소액 투자로 시작을 했고, 물론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는 거액 투자자였는데 다소 그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소액 투자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름의 예, 거액 투자자가 되었다가 예, 그렇게 된 것인데 뭐 누구나 뭐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주제가 자, 과연 소액 투자자는 불리하기만 한가입니다. 소액 투자. 자, 과연 소액 투자는 불리한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점이 하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는 이제 주식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예, 트레이더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을 딛고 일어선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예,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 지금 힘드신 분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이제 예수금이 적은데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좀 예,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뭐 애들 학원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찬값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장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무래도 수입이 좀 붙이다 보니까 그 수입에 좀 도움을 좀 보탬이 되고자 이 주식을 좀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대부분 다 사정이 비슷합니다.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집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면은 좀 잘 살면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느긋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다시 20대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좀 가족 부양에 대한 어떤 의무만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시면은 자, 1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 했었죠. 예, 저는 했었습니다. 사실 내가 조금만 나이가 더 어리고 뭐 좀 내가 예수금도 좀 많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내가 매매를 잘할 자신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누구나 한 번쯤. 자, 하지만 자,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런다고 잘 되는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지금 여기 방송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도 이제 많은 사람, 회원님들보다 제가 아마 더 많은 이 주식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겁니다. 제가 아마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전화를 받고 그저께도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님들보다는 이 주식 투자자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시고 회원님들이 자, 처음에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실 때 공부 안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공부가 중요하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거는 워낙 흔해 빠진 이야기라 가지고 해봤자 일단 재미가 없어.
그래서 방송이 흥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 이거. 일단 재미가 없다,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하고요. 자, 소액 투자, 그 다음에 거액 투자든 소액 투자든 일단 대다수의 분들이 뭐 증권 방송을 듣던, 그죠? 예, 증권 방송을 듣던 아니면은 혼자 공부를 하시건 일단 어느 정도 뭐 예수금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의 예수금이 자, 진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러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미 돈을 많이 잃었거나 그죠? 이미 돈을 많이 잃었거나 아니면 진짜 현재에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1번 이미 많이 잃어서 소액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많은 손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손실로 인해서 아니면은 두 번째 애초에 돈이 상당히 부족하던가 애초에 거의 이 두 경우 중에 하나예요. 애초에 돈이 많은데 일부러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번에 속했었어요. 저는 1번에 처음부터 못 모르고 큰돈 가지고 하다가 막 다 털려가지고 이미 많은 손실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액이 돼버린 케이스고 아니면은 그 중에는 애초에 이제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자 소액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금액이 회원님들이 집이 이제 좀 살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돈이 좀 그래도 있고 약간 중산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도 좀 우리 회원님들도 좋은 데 다니시고 해서 나름 또 적금도 들고 해서 한 예수금을 자 1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도 가보고 소위 말하는 증권 방송 뭐 돈 내고 듣는 증권 방송도 듣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 가열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1억 가지고 나 큰 돈 한번 벌어보자. 그래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좀 나름 잘 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래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보자. 내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여기까지 살아남고 내 나름대로 여기까지 와서 난 내 나름대로 성공한 놈인데 뭐 이까지 주식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유명 이제 증권 강사의 강의도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뭐 카페 가가지고 나름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공부를 하셨던 한 가닥이 있으니까 그죠?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 1억으로 시작을 했다 이거 1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손실이 한 1%만 나더라도 9,900만 원이 되죠. 원금이 한 방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까진다 이거예요. 한 방에 예를 들면 먹을 때 100만 원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9,800 계속 조금씩 줄어요. 그리고 수익이 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좀 실수를 좀 하셔가지고 한 8천만 원까지 까졌다 이거예요. 8천만 원까지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까먹으셨네. 한 6개월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뭐 장이 안 좋았다거나 한 2천만 원 정도 까먹었다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집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나름 그래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해보겠답시고 그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알바도 좀 하고 용돈 아껴가지고 한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이거예요. 대학생들 요즘 진짜 돈 없죠. 200만 원 가지고 나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손실 수익 자 이렇게 나면서 막 무방 뭐 오늘 지금 우리 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무방도 듣고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수익 손실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한 150만 원까지 어쩌다 보니까 까졌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막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쳐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잃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둘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시간이 갈수록 자 자신감도 줄고 자 어느 쪽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도 더 줄고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습니까? 자 어느 쪽이 더 많이 흔들릴까요? 어느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릴까? 어느 쪽이 더 많이 흔들릴까요? 사실상 회원님들 인생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인생에서 1, 200만 원은 평생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회원님들 중에 100만 원, 200만 원 잃었으니까 내가 내일 당장 한강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맞나요? 자, 회원님들 1, 200 잃었다고 해서 한강 가십니까? 1, 200 잃으면 한강 가세요, 보통? 거의 안 갑니다. 1, 200 잃었다고 사람이 한강을 가진 않아요, 절대로. 안 가죠. 1, 200 잃었다고 한강 안 가죠. 근데 문제는 금액이 커졌을 때의 문제예요. 금액이 커졌을 때. 문제는 금액이 커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본 경험이나 기억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 이거야. 이 돈 가지고 운용을 해본 기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원님들이 잃는 금액과 따는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그죠? 금액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 변화의 폭이 심해져요. 자, 이 감정 변화의 폭이 심해진다고요. 이 진동 폭이 굉장히 커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1억짜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억짜리. 1억짜리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1억짜리. 자, 1억짜리로 회원님들이 돌아오시면은, 자,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1억짜리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매매를 할 땐 잘 돼.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야, 역시 내가 배운 기법대로만 하면은 내 당장 2년만 지나봐라. 내 정말 저 새끼 저 과장 어제 내 괴롭힌 저 과장 얼굴에다가 내 사표 그냥 정면으로 내 스트라이크 한 방 매기고 내 당장 내 사표 쓰고 내 나온다. 아주 막 이를 갈죠, 그죠? 이를 갈죠. 정말 저거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게 부장이라고 내한테 반말 찍찍하고 내 정말 얼굴에다가 사표 한번 자신있게 던지고 나와봐야지. 이럽니다, 이래.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좀 전투력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손실이 만약에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또 힘이 쭉 빠져요. 밥맛이 없죠, 그죠? 남들 다 점심 먹으러 간다고 저 과장님 오늘 과장님 좋아하시는 해장국 먹으러 가는데 안 가십니까? 이러면 아 먼저 가라고. 난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이제 하고 혼자 이제 집에서 HTS 아니 회사에서 HTS 몰래 켜놓고 보고 있겠죠, 그죠? 이제 HTS 키고 이제 나름대로 뭐 또 차트 분석하고 또 그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다시 잘 맞으면 이게 막 힘이 막 솟아요. 또 어느 날 잘 맞으면 마치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감정 변화의 폭이 굉장히 심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승률이 예를 들어서 승률이 80%다. 승률이 80%라는 것의 함정은 뭔 줄 아십니까? 함정. 승률 80%의 함정. 예를 들어서 7번 연속 손절을 치더라도, 그죠? 아니면은 20번 연속 손절 치고, 그죠? 80번 연속 수익이 나더라도 승률은 80%예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20번 연속 손실이 나고, 뭐 물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80번 연속 수익이 나더라도 승률은 80%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문제는 이거죠. 맞죠? 맞습니까? 승률이 80%라 연속해서 20번 손절치고 마지막에 80번 싹 다 이겨도 승률은 80%가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게 이제 맹점인데, 자, 연속 5번 손절치고 연속 5번을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익 이렇게 계속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금액이 큰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금액이 큰 분들은 한 3번,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연속 손실이 나고 한 4번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4번 정도? 4번 정도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이제 뭐다? 불신이 작동을 해요. 불신. 드디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한 2번 정도 연속으로 더 타격이 가해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다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월급의 일부가 날아갈 정도의 손실에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1년, 2년, 3년 열심히 공부한 걸 어떻게 된다? 버린다는 거예요. 본인의 원칙을 이제 버립니다.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버려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된다? 새로운 곳을 찾아다녀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법, 이걸 또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기법.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지리산 물 좋은 곳에서 이 주식만 한 20년을 연구한 전문가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이러면 어디서 또 그 소식 듣고 그냥 새로운 구세주를 찾아 나선다고요. 새로운 구세주. 나를 구원해줄. 자, 새로운 구세주를 찾아서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지. 빛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 있을까? 아니면 저기 어디 용하다는데 뭐 하나 왔다는데 거기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뭔가를 새롭게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 새로운 구세주, 그 다음에 새로운 기법을 만나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두 개가 잘 맞기 시작하네. 오, 한두 개가 또 잘 맞아요. 잘 맞아. 그때의 그 어떤 즐거움. 그때의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예, 그때의 즐거움. 진짜 회원님들, 거의 이런 기분이죠. 진짜. 왜 안 켜져? 완전히 뭐, 신을 만난 기분일 겁니다. 아예 신을 만난 기분일 거예요. 잘 맞으면은.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근데 또 문제는,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시점이 와요. 안 맞는 시점이. 문제는, 하다 보면, 또 안 맞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매매기법이라는 것은. 승률이 100%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3번, 4번 연속 손절을 쳐요. 그럼 또 이제 불신이 강해져.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또 연속 손절이 나오게 되면 또 멘붕이 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버려요. 또. 그걸 버리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매매기법, 또 새로운 카페, 또 새로운 구세주 찾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니까 또 잘 맞아.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세월 지나서 보니까 또 잘 안 맞아. 그럼 또 불신, 또 어떻게 된다? 이게 계속 회전을 한다고요. 계속 회전을 하게 된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요즘 차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이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탓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회원님들 탓이에요. 그러면은 회원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 중에 자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 중에 중요한 것은 뭐다? 자 본인 예수금이 빵원에 가까워질 때까지 하나의 매매 기법이나 하나의 원칙으로 밀어붙여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돈을 다 잃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솔직히. 내가 이 돈을 다 잃으면은 진짜 오갈 곳이 없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거야. 나를 받아주는 세상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 나이에 야, 이 돈 다 날려먹으면 내가 어디 갈고? 우리 식구들은 어쩌지? 자,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빵원이 될 때까지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소위 말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라는 것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률 100%짜리를 만나야 회원님들은 아마 신뢰가 생기실 겁니다. 아마도. 이게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본인 자신도 못 믿어요. 본인 스스로도. 왜? 가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죠. 그죠? 왜냐하면 그대로 했다가는 돈 다 잃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겁난단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겁나겠죠. 뭔가 지금 당장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야, 그건 네 가진 돈 갖고 다 해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때 발동되는 게 뭐죠? 그때 발동되는 게 제가 말한 게 바로 이 소액이라는 거예요. 소액. 자, 우리 회원님들이 예수금이 5천이 있다 이거. 5천. 자, 예수금이 5천이신 분들이 5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재미가 없지 일단. 5천만원 가지고 매매하시던 분인데 5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뭔 재미가 있겠냐고. 이게 뭐 따도 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도 뭐 에이씨 뭐 냅둬보지 뭐 자다가 늦게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5천만원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늦잠을 잘 수가 없지.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8시만 딱 되면 눈이 7시만 딱 되면 눈이 자동으로 뿅 하고 떠지죠. 그죠? 왜냐면 폭락 나올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가지고 만약에 500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안 일어나요. 오후장 동시호가 때 일어나요. 오후장 동시호가 때 실컷 자다가 뭐 이거 뭐 이러면 뭐 냅두지 이래가지고 헤이 뭐 얼마 되겠어 이래버려. 얼마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늦게 일어나 버려요. 이거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5천만원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쫀쫀해 보이고 그저 뭐 따도 딴 것 같지도 않고 뭐 마음에 안 와닿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소액으로 하게 되고 해버리게 되면 최고의 장점은 뭐다? 본인에게도 없는 용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없는 용기. 자, 전고 돌파, 그 다음에 뭐 시가 돌파, 뭐 고가놀이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어차피 직장에서 월급 나오고 내가 우리 와이프 모르게 한 300 꽁쳐놨다. 한 500 꽁쳐놓은 비상금이 있어. 그러면 내 이거 한번 다 날려 먹어볼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니 그러면 어디 내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요거 두 개를 한번 끝장을 봐야 되겠다. 전구 돌파에 250, 고가놀이 250 해서 계속 1년, 2년 한 해버렸다 이거예요. 1년, 2년. 근데 처음에는 예수금이 막 줄어요. 잘 모르니까. 그죠? 처음 뭐 배워갖고 알겠어요. 카페에서 뭐 혼자 공부했다 이거예요. 혼자 500만원 가지고 250만원치는 뭐 전구 돌파 매매. 전구 돌파 매매로 혼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0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종가 매수. 이제 퇴근할 때 사놓고 종가 매수로 한 1년 해버린 거예요. 1년, 2년 해서 그래 내가 망해야 되겠다. 진짜 어디 한번 망해보자. 끝까지 가버렸다 이거예요. 여기다 예수금을 다 못하고 끝까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은 손실도 나고 뭐 한번 얻어 터지기도 하고 수익도 났다가 뭐 손실도 났다가 계속 반복을 좀 하겠죠. 막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니까 분명히 한 6개월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한 연말 돼서 보니까 이게 한 600대 있더라 이거예요. 500이 한 600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제 수익이 좀 나면서 뭔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를 알아가고 있다. 600이네. 좋아. 계속 해보자. 어차피 이거 뭐 내가 그렇게 한번 날리기로 생각한 돈이니까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갈게. 자, 못 먹어도 2년차. 근데 2년차 때 이게 만약에 회원님들이 1000만원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분은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또 예수금을 더 늘려버린다. 어떻게 된다? 예수금을 더 늘려버리면 심리적 부담감이 확 더 커져버리죠. 근데 이 금액을 계속 굴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500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회원님들을 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회원님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뺏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매매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그래도 결실을 좀 이루어가지고 만 2천 됐다 이거 2천. 자, 또 세월이 또 흘러. 그래서 5천 됐다 이거 5천 만약에.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생깁니까? 회원님들만의 노하우가 일단 생기겠죠.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원님들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 무한 자신감이죠.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야 봐라. 공부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 제대로 하니까 되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믿게 된다 이겁니다. 신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못 믿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강사를 믿고 주식을 한다? 매매 기법을 믿고 주식을 한다? 뭘 믿을 수 있는데 회원님들이 뭘 믿을 수 있는데 연속 회원님들 여기에 계신 대다수는요 연속 5번만 손절치면 KO예요. KO 그냥. 뭐 본인에 대한 신뢰감 그런 거 애초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그런데 이 시간을 대다수의 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긴 기간을. 왜냐?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이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이렇게 돈을 불려나갈 수가 없어요. 왜? 소위 말하는 생활고,
생활고 때문이죠. 생활고. 예를 들면 생활비를 벌여야 된다. 뭐 할부금을 갚아야 된다. 뭐 우리 집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지금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데 뭐 은행에서 뭐 독촉장이 날라온다. 내가 그걸 빨리 200, 뭐 300, 500을 벌어갖고 메꿔야 되는데. 자, 이런 각자의 사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사정들로 인해서 이렇게 긴 이런 시간 동안 이 인내와 노하우,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 자신감이 쌓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회원님들 스스로에게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학원을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회원님들 스스로에게 시간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생활고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지만 근데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볼게요. 주식시장.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생활고를 이 주식시장이 신경이나 써줄 것 같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짱아별님이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짱아별님의 사정을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링의 추억님, 나르는 단두대님의 어떤 상황을, 처지를 이해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필요 없죠. 생활고를 겪든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주식시장이 봤을 때는 내 알바 아닌데? 이거죠. 내 알바 아닌데. 뭐 밥을 굶든가 그럼 뭐 어쩌라고. 이건 겁니다. 이건 거. 아무도 회원님들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아봐 주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누가 알아봐 주는데 그걸. 그러니까 회원님들 스스로가 이걸 극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회원님들 태어나서 평생 뭐 큰 돈을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자산의 몇 프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끌어낼 수 있는 현금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운용을 하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잖아요. 뭐 솔직히 뭐 내 재산의 뭐 5%, 10%만, 20%만 주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냥 일단은 뭐 적금도 좀 살짝 깨고 보험 예전에 들어놨던 거 막 그런 거 막 해약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있는 현금 없는 현금 그냥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다 쥐어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지. 왜냐? 그런 압박감을 태어나서 겪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 겪어보는 압박감이란 말입니다. 그건.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신뢰가 생기고 자신감이 쌓이고 무슨 노하우는 언제 생기겠어요? 노하우가.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1억 가지고 주식한다. 손실 나버렸다. 그래서 막 한 마이너스 100만원 한 1% 손절 쳐가지고 마이너스 100만원 까먹었어요.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손실 크게 나버리면 솔직히 차트가 눈에 보여요. 그냥 누워버리죠. 그죠? 그냥 오늘 피곤하다. 내 좀 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눕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시거나 그러지. 대다수의 분들이 절대로 공부를 한다거나 뭘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없던 피로가 그냥 확 몰려오죠. 그죠?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온갖 그냥 안 좋은 뉴스는 왜 그리 귀에 잘 들어오는지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한다고요. 또 이게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내일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내일 내가 돈을 못 벌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데 종목이 내일 당장 종목을 또 뽑아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자, 종목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어제 손실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종목이 애초에 제대로 보이겠나고요? 이미 눈은 멀었죠. 이미 그 눈은 맛이 갔어요. 더 이상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제대로 냉정하게 선택할 만큼 이미 그 냉정함은 딴 데로 흘러가고 없단 말입니다. 왜냐? 지금 회원님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예수금을 지금 감당할 애초에 자격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지금 회원님들이 가지신 그 예수금은 회원님들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회원님들 돈 아닙니다. 그건 회원님들 돈 아니죠. 그거는
사회에서 벌어온 돈이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벌어온 돈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회원님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있어요.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 저 너머편에 그 실제 돈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원님들이 사회에서 벌어온 돈이고, 그죠? 그 돈의 주인은 시장에 또 이 시장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인 거예요. 회원님들은 적어도 그 돈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을 언제든지 이 시장으로부터 털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적응 오만 산전수전 다 겪겠죠. 어느 날은 외국인한테 밟혔는데 일어서니까 또 기관이 와서 발로 팍 차버린다 이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겠죠. 회원님들은 막 피 흘리면서. 근데 또 악착같이 일어나서 또 달라든다 이거예요. 또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맷집도 생기고 아 어디를 맞으면은 야 이거 겁나게 아프더라. 이런 건 내가 안 들어가야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회원님들만의 매매 기법이 드디어 자리를 잡게 된다고요. 그때쯤에는 어디 가서도 이제 쉽게 안 쥐어 터지겠죠. 그죠? 다 피하겠죠. 피하기도 잘 피하고 같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메이저 무대로 왔다 이거예요. 돈을 좀 챙겨가지고 다 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뢰 절대 안 생기죠. 매매 기법에 대한 신뢰, 매매 기법에 대한 뭐 믿음 그런 거 안 생깁니다. 승률 80%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매매 기법을 광고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매매 기법이 승률 80%다, 90%다, 뭐 70%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승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딴 승률은 회원님들한테 말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회원님들이 그거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아무리 승률이 좋습니다. 말한다 한들 뭐합니까? 말한다 한들 뭐하냐고요. 때마침 그 매매 기법이 지금 시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때마침 그 매매 기법이 시장에서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겁나 안 맞던 매매 기법인데 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직접 겪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안 겪어봤단 말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보지를 않았는데 신뢰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장이 푹푹 빠질 때도 회원님들이 원칙대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나아지는 게 없이 자, 나아지는 게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나아지는 게 없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이 나이만 먹습니다.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이 나이만 먹는다고요. 세월만 흐른 거지. 세월은 3년, 5년, 10년이 흘렀는데 나는 이뤄놓은 게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하죠. 그렇죠? 나는 이뤄놓은 게 없는데 친구들은 잘 되고 있고 막 세상에서는 뭐 애들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더라. 뭐 옆집에서는 뭐 가구가 들어왔는데 아, 친구가 이번에 뭐 잘 돼가지고 뭐 차를 바꿨는데 아,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죠. 여기서 오는 어떤 또 정신적인 고통. 자,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님들이 다 겪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하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마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세상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막. 진짜 숨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모자 푹 눌러서 쓰고 제가. 그렇게 지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런 어떤 악마의 사슬 같은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면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회원님들 원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이 진짜 더러운 악순환이 악마의 악순환이에요. 악마의 악순환. 이 사슬을 완전히 강하게 끊어버리려면은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다시 회원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가지고 소액으로 해서 큰 돈을 만들어 보시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회원님들은 절대로 자신감
그런 거 안 생깁니다. 200만원, 3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악착같이 진짜 끝을 내가 내야 되겠다. 계속 가가지고 그 돈이 1억, 그 1억이 다시 2억, 그 2억이 다시 4억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신뢰 그런 거 없어요. 뭐 혼자 독립해서 뭐 전업 투자자로서 뭐 살아가겠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짱아별님. 소액은 손절이 쉽죠. 근데 금액이 커지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금액이 커지면 그 매매 기법이 안 맞겠습니까? 금액 작으면 잘 맞고 금액 커지면 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신뢰가 그 금액을 넘어서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그 금액을 넘어서 버리는 순간 1000만원짜리 자신감인 거죠. 지금은 500만원짜리 자신감인 거예요. 500만원짜리 믿음이고 이게 1억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500만원짜리 자신감이다 이거. 500만원짜리 신뢰이고 1억을 가버리면은 이 자신감과 신뢰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제 이야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말끔하게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왜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지, 그 근본, 그 원천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원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이 끝이 어디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회원님들이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만족하셨습니까? 자, 오늘 도움이 되었다, 만족을 한다, 자, 오늘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도 좀 짝짝짝짝 쳐주시고요. 자,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많이들 또 호응을 해주시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힘도 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무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 다음 방송은 또 일요일 날 또 방송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요일 방송에서도 오셔가지고 또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고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셔서 자, 우리 회원님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녹화 방송도 자,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유, 입이 꼬이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